방금 소개받은 서울대학교 이건우입니다. 제가 하여간 어떻게 하다 보니까 융합 기술 분야에 마치 전문가가 된 듯이 여기저기서 제가 융합 기술에 대한 발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마 제가 보기에는 제가 올 8월까지 서울대학교하고 경기도와 같이 만든 차세대 융합기술연구원이라는 그 연구원의 원장을 했기 때문에 아마 제가 융합기술은 좀 알 거다 이렇게 생각하셔갖고 저를 많이 부르시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제가 융합기술원 원장직도 하고 있지만 제 개인적인 연구 분야가 원래는 이제 컴퓨터를 이용해서 어떤 제품을 설계하고 그것도 또 설계된 제품을 자동으로 깎거나 가공하는 그런 CAD/CAM 분야가 제 전공 분야인데 제가 그 CAD/CAM을 이용해서 다른 분야랑 좀 융합해서 메디컬 디바이스를 개발한다든가 또는 스포츠 이퀴먼트를 개발한다든가 그런 일을 하다 보니까 아마 또 융합에 대해서 제가 좀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 연구 분야로 하나 그래도 그나마 잘 알려져 있는 거는 텔레비의 그 하이모 광고 이덕화 씨가 광고할 때 써봤어 하면서 기계가 막 머리 돌아가면서 머리 측정하고 그게 제가 개발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제가 어느 정도 융합은 하는 사람이다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은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사람에서 시작하는 융합이라고 해서 저희가 지난 3월서부터 분과산업기술진흥원에서 지원을 받아서 분과 포럼을 했습니다. 이 융합기술에 대해서. 그래서 여기 보시면 거의 참여하신 분들 총 24분이 참여했습니다. 들어오셨다 나가셨다 그런 분들 다 합쳐서 여기 보시면 류량도 사장님, 이정모, 장희건, 신광현 여러분들이 계십니다. 예술하는 분도 계시고요. 공학하는 분만이 아니라 또 경영하시는 분도 계시고 굉장히 다양하게 해서 저희가 주로 했던 내용은 궁극적으로는 융합형 기술 인재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그게 저희가 이제 궁극적인 목표가 되겠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 학문간 융합의 정의를 살펴보고 융합형 인재는 어떤 속성을 가졌는가 또 기업에서는 어떠한 인재를 원하는가 국내 융합교육의 현재 현황은 어떤가 또 그러고 나서 나중에 실제로는 그럼 창의적 인재 육성 방안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강의할 때는 되게 좁은 강의실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강의를 안 하는데 이 자리가 굉장히 넓고 앞에 텅 비어 있으니까 굉장히 좀 어색합니다. 무슨 무대에 올라온 것 같고 하여간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일단 융합이란 무엇인가? 융합은 왜 필요한가? 국내 융합교육 현황은 어떠한가? 융합교육 사례와 토론을 통한 시사점은 뭔가? 그 다음에 어떻게 융합교육을 잘할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이 순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융합이란 것이요. 그렇게 오래된 얘기는 아닙니다. 미국이나 유럽에서 먼저 시작했죠. 한 2004년에 그 공식적인 테크놀로지 컨버전스라는 이제 용어가 사용되기 시작했는데요. 그때는 주로 이 BT 바이오 테크놀로지랑 IT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 그다음에 NT 나노 테크놀로지 새로 나온 이 세 가지 기술들을 좀 융합시켜서 어떤 새로운 그런 기술을 개발해보자 하는 게 주된 내용이었었는데요. 그것이 더 발전돼 갖고 요새는 물론 이거 잘 보이지 않지만 신기술 간의 자기 기술 간의 융합도 있지만 이 신기술과 IT, BT, NT와 이 인문사회학, 예술문화 이런 학문 간의 융합 그런 융합으로도 발전을 하고요. 또 그 산업에 이러한 신기술들을 적용해서 새로운 그 시장을 개척하자
뭐 그런 내용. 그래서 크게 이렇게 세 가지 유형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저희가 신기술 간 융합이라면 뭐 그 응용 분야가 뭐 약물 전달 기술이라든가 광전자 융합 소재 뭐 이런 개발이 이런 소재 이런 내용이 되겠고, 다음에 학문 간의 융합은 뭐 대표적인 게 인지과학 이런 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산업과 융합은 뭐 미래형 자동차가 되겠다라든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융합이 왜 필요하냐? 뭐 여기 유명한 사람들이 이미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엘빈 토플러 같은 사람은 2005년에 우리나라에 와서 한국의 미래는 융합기술에 달려있으며 융합기술을 바탕으로 우리가 신산업이나 신시장을 창출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다음에 삼성경제연구소에서는 2007년에 보고서를 내놓고 이 컨버전스는 이제 이미 시대의 흐름이다, 대세다. 그래서 최근의 컨버전스는 하나의 산업 내에서의 컨버전스 현상을 넘어 이종 산업 간의 컨버전스로 발전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다음에 2009년에 전자신문에서는 호모 컨버전스, 융합형 인간이 뜬다, 이런 기사를 통해서 융합과 소통은 변화의 트렌드이다, 그리고 미래의 방향이다, 그리고 서로 다른 영역 간의 교류와 만남은 창의성의 원천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융합이 뭔가 융합기술에 의해서 우리가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아내야 된다, 그게 지금 뭐 대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마 여기 1970년대 이전에 태어난 분들은 다 공감하실 것 같은데, 저도 거기에 해당되는 세대니까 70년대 이전이니까 저도 해당되겠죠. 근데 저는 솔직히 우리나라가 카메라 산업에서 뭔가 리더가 되리라고는 상상을 할 수가 없었어요. 우리가 카메라를 산다 하면 당연히 니콘 아니면 캐논이었어요. 일제 카메라밖에 상상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최근에 와서는 우리 젊은 저희 애들도 보면 삼성 카메라를 삽니다. 그리고 실제로 삼성 카메라가 전 세계 마켓 셰어 1위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 만약 카메라가 지금도 필름 카메라, 아날로그 카메라로 가고 있었더라면 삼성이 그럴 기회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게 디지털 카메라로 바뀌면서 일종의 파라다임이 바뀐 거죠. 이 파라다임이 바뀔 때 기존 질서를 바꿔버릴 수 있다. 실제로 우리가 기존 제품에서 자기가 후발주자가 1등이 되려면 파라다임을 바꿔야 됩니다. 그러려면 결국 융합기술을 이용해서 새로운 제품을 내놔야 되는 것이죠. 자동차는 제가 보기에는 현대자동차가 지금 현대기아가 세계 5위라지만 실제로 아직도 도요타에 대하면 굉장히 뒤떨어지고 있죠, 기술 수준이. 근데 자동차도 제가 보면 파라다임을 바꿔야 될 것이다. 그러려면 전기자동차나 이런 걸로 승부를 해야 될 것이다. 내연기관 자동차로서는 도요타를 영원히 따라갈 수 없을 것 아닌가. 그러기 위해서 융합기술을 해야 된다는 거는 뭐 제가 보기엔 여기 여러 사람들이 얘기했듯이 이건 이미 대세다. 거기에 대해서 뭐 의문을 제기할 그럴 시간 낭비할 틈이 없다 하게 되겠고요. 요거는 저희 분과 포럼 팀의 성균관대 최재봉 교수가 말씀하신 미래 제품의 키워드를 얘기한 건데요. 크게 두 가지로 스킨, 그러니까 어떤 감성적인 요소, 그다음에 컨버전스, 기능의 컨버전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갖고 있어야 된다. 근데 그러기 위해 그 안에서도 또 이 사회적인 요구라든가 뭐 환경 규제라든가 그런 게 되겠죠. 그다음에 미적인 요구사항, 소비자들의 미적인 요구사항이라든가 또 재미를 주는 요소, 또 health and security, 그러니까 건강과 안전, 이런 요소들을 고려한 제품이 앞으로의 제품의 트렌드다. 근데 그런 제품을 결국 그것이 융합 제품인데, 그러려면 그 융합 제품을 구현할 수 있는 융합 기술이 있어야 되겠고, 그럼 그 융합 기술을
개발하는, 만들어내는 인재가 있어야 되겠다. 그럼 그 융합형 기술 인재는 결국 학문 간의 융합 교육 및 연구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되겠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어떻게 근데 이런 융합형 기술 인재를 우리가 육성할 것이냐. 이게 저희 문과 포럼의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건 연세대학에서 어떤 인재가 필요한가 이걸 조사한 게 되겠습니다. 기업체를 대상으로. 근데 이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시 생각하는 게 창조적 전문 인력, 그다음에 조직 간 의사소통 역량이 굉장히 왕성한, 역량이 큰 그런 인재가 필요하다. 그래서 결국 연세대학에서 내는 결론은, 이 서베이 결론은 기업은 창의적이며 의사소통 능력이 뛰어난 융합형 기술 인재를 필요로 한다. 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재를 어떻게 우리가 육성할 것이냐. 그래서 한번 현황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서울대 차세대 융합기술연구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작년 3월에 개원됐고요. 실제로 기획서부터 시작하면 2004년서부터 제가 기획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처음에는 9개의 연구 프로그램을 뒀습니다. 그래서 나노 소재 소자, 융합 생명과학, 차세대 자동차 등등. 여기의 특징은 범학문 통합이라고 해서 인문 사회 분야까지를 아우르는 그런 연구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교육 프로그램은 우선 대학원생들의 그 인턴십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또 단기 훈련 과정, 또 워크숍 이런 것들을 대학원생들을 상대로 하고, 또 산업체 지원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입주 산업 회사들, 벤처라든가 또는 대기업의 연구소들을 이 단지 내에 입주시키고 있고요. 또 그들과의 어떤 공동 연구라든가 그런 걸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갖고 그 연구원도 뭔가 융합적인 연구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대개 전임 연구원들이 있으니까 전임 연구원들이 자기네끼리 고민해서 아이디어를 내게 합니다. 뭔가 융합적인 과제를 제안해라. 그래서 현재 여기서 이제 제안해갖고 추진하고 있는 게 바이오 로봇 해갖고 지금 뭐 해안 생태계 옛날에 황소개구리처럼 무슨 암으로 불가사리라는 게 있는데 굉장히 큰 불가사리인데 그게 생태계를 완전히 교란시키고 있다 그래서 그걸 잡아먹는 로봇을 한번 개발해보자. 얼마 전에 대통령께서 뭐 수질 관리하는 무슨 로봇 하겠다고 하신 거랑 굉장히 비슷한 그런 게 되겠고요. 다음에 바이오랑 관련돼서 스마트 신발, 그래서 생체 신호를 측정하는 신발 신고 다니면 신호를 측정하는 신발. 다음에 요새 또 환경 문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린 드라이빙 시뮬레이션, 그러니까 가능한 한 연료를 덜 쓰게 하는 운전 습관을 그렇게 키우게 하는 그런 운전 게임이 되겠습니다. 드라이빙 시뮬레이션. 그런 것들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하나 특징은 연구원 중에 이대에서 철학 박사를 받은 여명숙 박사라고 있는데요. 왜 이런 사람이 필요하느냐 했는데, 실제로 저희가 이런 새로운 제품을 서로 구상할 때, 이 일반 엔지니어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아주 엉뚱한 질문을 잘 해줘요. 그래서 이건 왜 해야 되느냐라든가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해주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 그러나, 융합기술연구원이란 것이, 교육기관이랑 같이 있지 않으니까 좀, 새로운 연구원들을, 저희가 확보한다라든가, 그런 어려움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융합과학기술대학원이라는 걸 같이 만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3월서부터 신입생을 뽑았습니다. 거기에는 크게 4개 학과가 있습니다. 나노융합학과, 디지털정보융합학과, 지능형 융합시스템학과, 분자의학 및 바이오제약학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임 교수가 현재 20명 정도. 근데 재미난 거는요, 여기서 이게 처음은 아니죠. 다른 대학도 하고 있었지만, 재미난 건 이 학과의 제목들이 이 학부에서는 똑같은 제목을 가진 학과들이 없어요. 가령 디지털 정보 융합학과라는 거는 학부 과정에는 아무 데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장점이 있냐면 이 학과 저 학과 이 주인이 없는 학과니까 여기저기 단과대학 출신들이 막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그 아주 다양한 백그라운드를 가진 학생들이 한 클래스에서 수업을 듣게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저희가 사실 대학이란 것이 어느 한 교수님이 이렇게 주제를 갖고 강의를 해서 가르치는 것보다 학생들끼리 지네들끼리 가르쳐주고 배우고 하는 효과가 더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모아놓으니까 훨씬 더 융합이 잘 되더라. 그런 걸 경험했습니다. 그 다음에 건국대 신기술융합학과인데 여기도 대학원 중심의 융합학과입니다. 여기는 주로 관계된 학과들은 컴퓨터공학과라든가 인터넷 멀티미디어 학과, 화학공학과, 환경공학과, 항공우주공학과, 토목공학과 이런 과들과 상호협조하에 신기술 융합학과를 만들고요. 특징은 학제간 프로젝트를 굉장히 필수로 하고 있고 또 다양한 전공 교수가 공동으로 강의하고 그리고 타 분야의 융합 기초 과목을 반드시 필수로 듣게 하고 해서 여기에 보면 세 가지 전공 ET 전공, IT 전공, 마이크로 시스템 전공 하고 각각의 그 크로스에서 교과목을 들을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융합학과를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 정 교수님 곧 여기서 아마 인터뷰를 건국대학교 신기술융합학과 BK사업단장을 맡고 있는 정갑주라고 합니다. 건국대학교 대학원내의 학제간 융합 교과과정 형태로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당장은 이제 그 대학원생하고 이제 박사과정 형태 인력 양성에 이제 중심을 두고 있고, 교과과정 개발이 현재 저희 이제 가장 중요한 이제 역점 사항이고, 그리고 이제 국제 교류를 통해서 학생들과 이제 해외 이제 대학원들과의 교류에 저희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4개 전공 학과가 이제 그 학과 교수님들이 이제 모여서 협동과정 운영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의욕이 너무 앞서가지고 이제 교과과정에 많은 교과목을 놓으려고 하는 과정에서 너무 교과과정이 복잡했고 학생들이 이제 너무 힘들어 했었습니다. 그리고 정체성에 대한 문제도 제기가 돼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이제 가장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그러니까 교육과정하고 학과 이제 체계 수립하는데 최대한 역량이 집중되어 있었는데 그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저희가 이제 결론 내린 것은 단순한 교육만으로서는 이제 효과적인 기술 융합 인력 양성이 되는 것이 아니고 산학협력, R&D, 그 다음에 이제 국제적 교류라든지 어떤 첨단 학문과의 접촉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저희 학과는 이제 그런 방식의 어떤 종합적인 R&D하고 교육을 갖춘 시스템으로 이제 발전시키려고 현재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술융합 인력 양성 생각보다 훨씬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긴 시간이 소요되는 일이고 많은 사람들의 어떤 그 협력이 반드시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 각 대학이 갖고 있는 어떤 역량이 무엇인지 그리고 기술융합에 관심 있는 어떤 전문가들의 어떤 문제 파악을 하시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어떤 구체화된 특성화 전략을 고려하시고 그거에 대한 추진 전략은 장기간에 토대해서 이제 그걸 만들어가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장시간 하시고 특성화하는 데 초점을 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엔 한동대에서 또 융합교육하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여기 한동대의 목표는 기업을 창출하는 인재, 엔터프로너가 됐을 것 같은데요. 또 사회 리더가 되는 인재, 두 가지 인재의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세 개의 이제 핵심되는 부분이 기업 창출형에는 이제 비즈니스랑 테크놀로지, 로, 그 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다루게 되겠고, 사회 리더형은 휴머니티, 테크놀로지, 아트를 중점적인 분야로 다루고 있습니다.
역시 또 이재용 교수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동대학교의 이공계 융합교육연구센터장을 맡고 있는 이재용 교수입니다. 예, 저희들이 그래서 이제 글로벌 에디슨 아카데미라는 그런 학부를 갖다가 창설을 하고 그곳에서 저희 학생들에게 기술, 경영, 법을 융합하는 그런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는 복수 전공제이기 때문에 제1전공은 공과대학의 한 전공을 택하고 그 다음에 바로 이 글로벌 에디슨 아카데미에서 앙트로프로너십, 기업가 정신으로 학위를 하는 이러한 체제를 운영하고 지금 현재 2년째 학생들을 모집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교수님들께서 자신의 전공들에 더 강화된 교육을 원하는 그런 바람들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학생들 스스로도 융합을 해야 되는 필요성은 알지만 한 번도 경험이 없었던 것이기 때문에 약간 갈팡질팡하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극복해내기 위해서 저희들이 학생들에게 멘토를 붙여주고 뭐 이런 식으로 극복하기 위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이제 글로벌 리더십 교육, 그래서 인문과 예술 이 교양을 충분히 이해하고 그들과 대화할 수 있는 콘텐츠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학내에서도 이해도가 이제 많이 높아지고요. 그다음에 사회적으로도 융합된 인재에 대한 필요성이 이제 점차 커지면서 저희 대학교도 이제 융합된 인재를 키우는 것이 우리 대학 교육 혁신의 하나의 그 중요한 그 방향으로 잡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생각할 때 우리가 융합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그런 융합의 정신도 중요하지만 그 융합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 특별히 대학교 안에 있는 그런 학과 간의 벽을 트기 위해서 들어올 때부터의 그 장벽 부분을 좀 심각하게 고려해서 교육개혁의 한 축으로 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재용 교수님 저기 앉아 계시니까 한동대에 대해서 한동대 프로그램에 궁금하신 분들은 쉬는 시간에 직접 여쭤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엔 이 부산대 나노과학기술대학이라고 있습니다. 이건 학부 중심의 융합교육이 되겠는데요. 나노과학에 대한 학과인데 이 학과의 특징은 1, 2학년 때 물리, 화학, 생물, 수학을 다 듣게 합니다. 대부분 대학들이 뭐 물리나 4개 중 2개를 택하라든가 뭐 그런 식인데 4개를 다 듣게 돼 있고, 다음에 나노과학 기술 개념 이런 것들을 1, 2학년 때 듣고 3, 4학년 가서는 이제 학과별 심화 전공을 듣게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나노 소재 공학학과라든가 나노 메카트로닉스 공학과, 나노 메디칼 공학과, 나노 융합 공학과 이런 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2003년에 생각보다 굉장히 오래됐는데요. 잘 알려지진 않았었는데 부산대학교 신입생 평균 성적 카트라인이 1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인기가 있는 학과가 되겠습니다. 김창석 교수님 또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부산대학교 나노과학기술대학의 김창석 교수입니다. 저희 나노과학기술대학은 2003년도에 정원 40명 신규 학과로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이 나노라는 학문이 다학제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 학문이기 때문에 기존의 대학들처럼 물리, 화학, 생물 이 기본 3과목 중에서 뭐 하나 내지 2개를 완전히 포기하고 어느 한 과목을 기반으로만 쭉 깊어지는 그러한 체계의 교육으로는 이렇게 나노라는 학문을 제대로 가르치기가 힘들다는 동기에서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예, 저희가 한 개 학부에서 3개의 학과를 가지는 단과대학으로 개편하게 된 또 다른 이유로는 맨 처음에 했듯이 1, 2학년에서 물리화학 생물 기초를 튼튼하게 하는 건 좋았는데 3, 4학년 때까지도 그 어느 하나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 나가다 보니까는 깊이가 얕아지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단과대학으로 되면서 나노 소재, 나노 메카트로닉스, 나노 메디칼 그 3개의 학과로서 3학년 때에 나누도록 하고 다음에 또 좀 3, 4학년 때는 선택과 집중을 하는 식으로 좀 더 문제점을 극복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처음에는 나노를 위하여 다학제적 융합교육을 시작하게 되었지만은 지금은 오히려 융합교육을 하다가 보니까 나노뿐만 아니라 뭐 바이오, 메디칼, 에너지, 환경 등과 같이 다학제적 학문에 더 적합한 인력을 만들고 또는 학문 간의 통역사 역할을 하는 독특한 인재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예, 뭐 다들 잘 아시다시피 실질적인 융합 연구는 대학원 과정 또는 산업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많습니다. 하지만은 그러한 성공을 위해서 저학년 때부터 학문을 너무 편식하게 한다든지 또는 주전공이 고착화돼서 학문 습득을 보수화하게 되는 그런 것은 막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건 마치 국제적인 인재가 되기 위해서 우리나라 말만 잘할 뿐만 아니라 외국말을 잘해야지 국제적인 인재가 되듯이 이공계 분야에서는 물리, 화학, 생물을 그 기본 언어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것을 다 잘하지는 못하더라도 최소한 학부 1, 2학년 수준 정도는 알고 있어야지 나중에 대학원에 가서 진정한 융합 연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여태까지 저희가 사례를 몇 군데 봤는데 사실은 우리나라에 이런 융합 교육을 하는 기관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근데 저희가 시간 관계상 다는 소개 못 드리고요. 지금 공학한림원에서 이런 그 보고서를 하나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초에 발간될 텐데 거긴 좀 더 많은 사례가 소개될 예정입니다. 사례를 보고 저희가 시사점이 뭔가 보는데 우선 사회적 학문적 기반 면에서 보면 무슨 문제가 있느냐 했을 때 융합에 관해서 참여의식이 부족하다. 특히 대학 교수님들이 융합 교육에 대해서 그다지 그렇게 크게 관심을 보이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소수의 전문가들만 하는 것. 솔직히 전문가가 없습니다. 저도 전문가처럼 지금 행세하고 있지만 제가 융합 교육에 대해서 따로 특별히 학위를 받은 것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건데요. 대부분의 교수님들이 좀 참여의식이 없다. 특히 전문가일수록 그 분야에 아주 잘 나가는 분일수록 이종 학문에 대해서 거부감들이 많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다음에 이종 학문 간에 우선 용어가 달라서 의사소통이 잘 안 된다. 다음에 또 우리 학생들을 보자면 학생들이 또 우리 시스템에 고등학교 때 문과 이과로 한번 갈라져 놓으면은 영원히 다시 만날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 이게 융합에 아주 장애가 되고 있죠. 다음에 기업이라든가 또 관이라든가 또 학계, 이게 각각이 지금 추진하고 있다. 어떤 공통된 어떤 방향성이 없다. 이런 게 문제가 되겠습니다. 융합교육 인프라 시스템 측면에서 본다면 한국형 융합기술 인재 양성에 대한 목표 설정이 필요하다. 어떤 인재가 필요한 것인가에 대한 방향성이 있어야겠다. 다음에 이 융합기술에 대한 교육을 담당할 교수가 부족하다. 라는 얘기가 되겠고요. 실제로 굉장히 어렵죠. 여러 분야를 같이 가르쳐야 되니까. 사실은 공동과외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해결을 해야 되겠는데 그럴래도 그 교수 간에 어떤 소통이 잘 돼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겠죠. 다음에 국내 융합교육에 대한 관련 정보도 부족하다. 실제로 저도 이 분과 포럼을 하면서 부산대학에 그런 나노 소재 융합학과가 있다라든가 한동대학이 그런 융합교육을 하고 있다라든가 그런 걸 처음 알게 됐으니까요. 정보가 부족하다. 다음에 대학을 평가할 때 이 융합활동에 대한 융합적인 연구 이런 거에 대한 평가를 좀 안에다 포함시켜야 되지 않느냐. 그런 기준도 없고, 그렇게 되고요. 다음에 또 우리 교과부 예산, 연구비 지원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 다 이렇게 학문 분류별 이렇게 칸막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융합 분야가 어느 한 분야에 들어가면은, 그건 거의 남의 밥그릇이기 때문에, 잘 지원받기 쉽지 않습니다. 또, 프로그램을 보더라도요, 융합교육 프로그램을 보더라도 지금 다양한 융합교육 프로그램을 제시해 줘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있습니다. 워낙에 또 이게 융합이 어떻게 어느 분야를 융합해야 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 또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서로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줘야 되겠다. 다음에 교육 프로그램. 교육 수요자에게 방향성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겠다. 다음에 우리나라 공학을 좀 더 소프트한 쪽으로 옮겨가야겠다. 기획이라든가 설계 쪽으로 좀 더 많이 옮겨가야 되겠다. 그렇게 하기 위한 융합교육이 필요하겠다. 저희가 서울대학에서 저희 과랑 네덜란드 델프트 대학이랑 미국의 유니버시티 미시간하고 셋이 공동 강의를 하는 게 있습니다. 교과목을.
그게 이제 글로벌 프로덕트 뭐 개발 뭐 이런 제목이 그런 제목인데요. 그런 걸 해보면 재미난 게 항상 한 명 해서 이제 팀을 서로 연합군 팀을 만들게 하는데 그래서 이제 새로운 제품을 자기네가 제안하고 거기에 대해서 마케팅서부터 뭐 모든 걸 다 사업 계획서를 만드는 그런 프로젝트인데 재미난 게 어느 팀이나 다 한 명씩은 네덜란드, 미국, 한국 이렇게 팀을 만들고 있는데 미국 애들은 주로 저것만 해요. 그 시장 조사니 뭐 앞으로 포캐스팅이니 뭐 이런 것만 해요. 걔네들 힘도 안 들죠 이놈들은 그냥 뭐 적당히 말로만 쓰면 되고 네덜란드 애들은 뭐 하냐 그거보다 조금 밑에 레벨로 해서 제품의 그 인더스트리얼 디자인 껍데기를 멋있게 디자인하는 거 그런 걸 하고 한국 애들은 열이면 열 다 거기서 CAD 시스템으로 제품 모델링하고 역학 해석하고 뭐 온갖 일은 다 해 애들이. 그러니까 우리도 이 공학 교육이 좀 윗 레벨로 옮겨가야 되겠다. 그런 필요성이 있습니다. 예. 다음에 또 융합 교육을 위해서 현재도 모든 대학에서 자유전공 학부라든가 뭐 연계전공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게 그렇게 실효성이 있게 운영이 못 되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고민해 봐야 된다 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어떻게 잘할 거냐? 아까 아침에 그 우리 김영근 원장님이 발표하실 때도 벽을 부수자 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과 간에 벽을 부숴야겠다. 그래서 우선 교육 담당자들이 소통할 수 있는 마음가짐을 가져야겠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너무 소극적인 공부를 하는 자세, 학점만 따고 마는 주어진 학과목에 남들이 학점 잘 주는 과목 찾아가서 학점만 따는 그게 아니라 뭔가 비전을 갖고 자기가 자기 코스웍을 디자인하는 그러다 보면 당연히 융합하는 그런 여러 가지 과목을 듣게 되니까 융합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생기겠죠. 우리나라 기업체도 또 뭔가 자기네가 필요한 인력상이라든가 이런 걸 좀 제시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대부분은 우리나라 대학은 전혀 쓸데없는 대학생만 배출해낸다고 불평을 어떤 학생을 배출해야 되려는 얘기는 잘 안 합니다. 그래서 뭔가 기업체에서도 그런 좀 자세가 변화가 있어야겠다. 정부에서는 뭔가 전체적인 방향을 제대로 제시해 줘야 될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안 가지? 그래서 저희 분과 포럼에서 하나 제안해 봤던 거는 학문융합교육센터를 그 각 지역의 거점마다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들이 할 일은 뭐냐? 다양한 학문 간의 융합연구도 지원을 하고 또 더 중요한 거는 이 융합 교과 과정을 좀 개발해 줘야 되겠다. 실제로 융합 교육을 하고 싶어도 마땅한 교재가 없습니다. 어떤 교재만 있으면 사실은 어느 교수나 또 과목을 맡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재 만드는 일을 융합 교육센터 각 거점 융합교육센터에서 했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다음에 문제 기반의 연구 방식이 더 확대되어야겠다. 그러니까 target oriented research 또는 problem oriented research 이런 게 있어야 되겠다. 무조건 융합하라고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뭐 공학하는 사람하고 미술하는 사람하고 만나서 일해라고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뭔가 문제가 있을 때 문제를 갖고 만나야 이게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어려운 건 이제 어떤 문제를 도출해내느냐 그게 사실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저희 융합기술원에서도 그 문제를 도출하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캠프도 많이 하고 대학원생들 1박 2일로 다 잡아놓고서는 너희끼리 문제를 만들어 와봐라 뭐 이런 것도 해보고 상당히 많이 해봤는데 하여간 이 문제 기반의 연구 방식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되겠고요. 다음에 정부에서 연구비를 지원할 때 융합 프로젝트를 좀 우선적으로 지원해주는 그런 정책도 필요하겠다. 어이쿠. 그리고 뭐 융합 기술 동아리 컨테스트 이런 것들 좀 많이 했으면 좋겠고
실제로 성공 사례를 많이 발굴해서 홍보해줘야겠다. 융합기술 성공. 실제로 우리가 무슨 새로운 내용을 배울 때 샘플을 보고 배우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융합기술을 개발한 사례 이런 걸 많이 발굴하고 홍보하고 이게 산업기술진흥원의 역할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에 언론사나 협회, 요새 뭐 정부 그렇고 대학들이 많이 평가하는데 이런 융합 활동을 좀 평가에 항목을 좀 넣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되겠고요. 국가적 차원에서는 뭔가 좀 타겟, 우리의 여러 가지 좀 타겟을 제시하고 그 타겟을 해결하기 위한 여러 분야가 모여서 연구를 하게끔 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융합기술 우리 오늘 저희 세션의 제목이 점핑 투게더인데요. 그거 굉장히 잘 나타내는 그림이라고 여기저기서 요새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제가 뭐 가져온 게 아니고 마티스의 원무라는 그림이라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요소가 제가 보기엔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벌거벗었다. 왜 우리 선거 운동할 때도 국회의원 후보들 보면 사우나 잘 가지 않습니까? 일단 벌거벗으면 서로 소통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벌거벗고 오픈 마인드가 돼야 되겠다. 그리고 다 손을 잡고 있다. 같이 손을 잡고 뭔가 주어진 타겟 주어지면 안 돼. 타겟을 만들어서 합당한 타겟을 만들어서 손을 잡고 그 방향으로 가야 되겠다. 이걸 결론으로 마치면서 제 강연 마치겠습니다.